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계란과자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배경이 결혼식장이 될 것 같습니다. 웨딩홀일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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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네. 계란과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결혼식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제가 결혼하는 와중에 결혼식장 괴담 꺼내는 게 좀 희한하긴 하지만,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두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두 가지 정도가 되고, 하나는 제가 아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고, 하나는 들은 거 플러스 제가 겪은 이야기.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네.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이야기 해드릴 거는 이게 최근에 뉴스 기사로도 좀 떴던 거랑 좀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있던 거는 아니고 해외에서 있던 건데 예. 아는 분이 중국 쪽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통해서 들은 이야기예요. 중국의 시골 쪽으로 일을 가셨어요. 완전 깡시골까지는 아니고 도심지향은 좀 떨어진 시골 쪽으로 일을 가셨는데 거기서 예식장 쪽으로 해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쪽을 하시거든요. 건설 인테리어 쪽으로.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내부 같은 거 하시는데 이제 조그마한 건물뿐만 아니고 큰 건물 같은 거 좀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예식장 있죠? 예식장을 하시게 됐는데 뭐 예식장들은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크기도 만만치 않고 할 게 많잖아요. 그렇죠. 크죠. 네, 그랬는데 거기서 홀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2개월 정도를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작업을 하시던 와중에 홀이 총 4개가 있더래요. 1번 홀부터 4번 홀까지 있었는데 이분이 맡아서 하기로 한 홀은 1번하고 2번 홀이었어요. 예. 그리고 3번 홀하고 4번 홀도 분명히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3번하고 4번은 이분한테 안 주고 따로 다른 분한테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보통은 한 번에 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나눠서 하길래 왜 굳이 나눠서 할까 이 생각을 하시다가 그냥 그래 돈 주는 사람 맘이지 뭐 일을 진행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막 작업을 진행하시던 중간에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이용을 좀 하셔야 되니까 한참 뜯으시다가 아 맞다 이거 뜯기 전에 확인했어야 되는데 라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다가 순간 딱 생각나신 게 아 그래 여기가 홀들이 구조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1번, 2번 홀을 지금 미리 뜯었지만 3번하고 4번은 아직 작업을 안 들어갔으니까 이쪽을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4번 홀로 딱 들어가셨대요. 4번 홀로 딱 들어가셨는데 이제 문이 잠겨 있긴 했는데 열쇠를 주셨으니까 열쇠를 따고 들어갔대요. 열쇠를 딱 따고 들어갔더니 일반적인 웨딩홀이 쫙 돼 있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옆이랑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것저것 체크하시면서 아 맞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러고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안쪽에 소위 말해서 신부 대기실 있잖아요. 신부 대기실. 예. 신부 대기실 쪽으로 안을 확인하려고 딱 들어가셨는데 딱 신부 대기실 들어가서 막 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묘한 기분이 드는데 이게 뭐 때문에 묘한지를 도저히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지? 하다가 막 보던 찰나에 이상하니까 이제 좀 더 상세히 보셨겠죠? 네. 신부 대기실을 상세히 봤는데 이분이 본인이 이상하다고 느낀 위화감의 정체를 눈치를 챈 거예요. 신부 대기실이 문이 있잖아요. 들어갈 때 문이 있는데 문을 원래 키로 잠그긴 하잖아요. 키로 잠그긴 하는데 문을 안이 아니고 밖에서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대기실 안에서는 문을 열고 못 나와요. 오. 그러니까 문을 밖에서밖에 못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신부 대기실 잠가버리면은 안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예. 거기다가 두 번째 신부 대기실에 신부가 앉아있는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더래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의자라는 거는 여기저기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편한데? 예. 그렇죠. 근데
의자가 바닥에 딱 고정이 돼 있고 그 의자 다리 있죠. 다리가 철판으로 해서 바닥에 아예 피스로 고정이 돼가지고 아예 의자가 못 움직이게 돼 있더래요. 예. 그리고 그 신부대기실 벽면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의자를 묶어놓는 것 같은 쇠사슬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더래요. 뭐야,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되게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빨리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나왔대요. 나오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문을 잠그고 작업을 막 하시는데 계속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러던 찰나에 이제 그날 작업을 마치고 나왔대요. 네. 나오고 나서 저녁에 술을 한잔 하시면서 아는 그 중국 지인분한테 얘기를 들었대요.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작업을 하다가 되게 이상한 걸 봤다 하면서 그거를 쭉 설명을 해줬대요. 그랬는데 그 중국 지인분이 하시는 얘기가 너 거기 신경 쓰지 마라. 알아도 좋을 게 없다. 그리고 네 작업 최대한 빨리 끝내는 대로 거기 돈 받고 그냥 신경 꺼버려라. 그리고 거기 다시는 문 열고 들어가지 마라. 이러고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술 먹다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정색을 하면서 내 말 들으라고. 내가 너한테 안 좋은 얘기 한 적 있냐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러고 나서 있었는데 문제는 다음날 작업을 할 때였어요. 다음날 작업을 하는데 원래 보통 결혼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있으니까 평일날 작업을 하시잖아요.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웨딩홀에서 준 도면하고 자재 갖다 놓은 거랑 치수가 안 맞는 거죠. 어허. 치수가 안 맞는 상황이라 거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치수가 안 맞아가지고 옆에 잠깐만 들어가서 내가 한번 확인을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좀 난감해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는 좀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하길래 정말 잠깐이면 된다. 여기 벽에 있는 거 치수만 재겠다.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딱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이제 딱 치수를 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옆에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웨딩홀 관계자가.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가 딱 들리는데 그 웨딩 관계자 갑자기 말을 걸더래요. 언제쯤 끝나실까요? 딱 이러더래요. 금방 한다고 하면서 막 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말이 없더래요. 그러고 나서 한참 막 재고 있는데 또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리더래요. 약간 사람 흐느끼는 듯한 소리. 근데 그 소리 들리는 순간 또 웨딩홀 관계자가 말을 걸더래요. 괜히 막 쓸데없는 뭐 이런 것 저런 거 막 물어보더래요. 뭐야, 예. 그래가지고 일단 대답은 다 해주긴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왠지 이 사람이 일부러 소리 못 듣게 하려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전날 술 드시면서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관심 갖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 관심 갖지 말자 이러고 나오셨대요. 나오고 나서 뭐 치수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날도 딱 퇴근을 하셨는데 저녁에 자재를 막 정리를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쓰시던 공구를 놓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공구가 길이 재고 높이 잰다고 쓰던 공구들을 거기 3번 방에다 놓고 오신 거예요. 3번 웨딩홀에. 예. 그거를 어찌됐건 작업을 하려면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으러 가셨대요. 더군다나 그 다음날이 주말이라서 다음날 웨딩홀 예식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 전에 빨리 가서 꺼내와야 되니까 저녁에 간 거예요. 저녁에 가서 미리 받아둔 키로 열고 들어가서 불이 나게 3번으로 갔대요. 3번으로 갔는데 3번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자기가 쓰던 게 있어가지고 열심히 막 챙겼대요. 열심히 막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으니까 되게 조용할 거 아니에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하던 거 멈추고 조용히 있었는데 여자 목소리가 되게 조그맣게 들리더래요. 예.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딱 갔더니 이제 3번하고 4번 홀 사이 쪽에 벽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벽에서? 예. 예, 그래서 이 벽이 뭔 벽인가 하고 봤더니 그 4번 홀에 있는 신부 대기실 있죠. 거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귀를 벽에다 가만히 대고 들었는데 들리는 소리가 중국어로 살려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분이 좀 겁이 별로 없어요. 예. 이분이 겁도 없고 호기심도 많은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가지고 4번을 딱 연 거예요. 열고 들어가서 신부대기실 앞에까지 가서 신부대기실 거기 거를 문을 딱 열으니까 완전 암흑천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불을 딱 비췄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귀신인 줄 알았대요. 예. 본인이 봤던 그 고정시킨 의자 위에 웬 젊은 여자가 앉아가지고 쇠사슬 있죠. 네. 거기에 묶여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로 완전 진이 다 빠져가지고 눈 풀린 상태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놀랬다가 보니까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본인은 공구 같은 게 있으니까 쇠사슬 같은 거 막 끊고 빼내가지고 데리고 나왔대요. 와. 나오자마자 바로 중국 공안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네. 연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듣고 나니까 그 웨딩홀이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시골이나 이런데 신부를 못 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지 쪽이나 아니면 뭐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젊은 여자들 있죠. 아, 그 사람들을 납치해서. 납치해가지고 거기다 가둬뒀다가 결혼시켜가지고 파는 거예요. 결혼시켜서 판다고요? 결혼시킬 용도로 파는 거예요. 사람 와. 납치에다가. 그러니까 돈 얼마 주면은 그냥 소위 말해서 패키지인 거예요. 예. 결혼식 플러스 신부 가격 얼마 해가지고 패키지인 거예요, 그게. 와, 충격적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 관계자들 다 검거되고 막 했는데, 그분 씁쓸하게 돌아오셨죠. 근데 딱 그러고 나서 친구랑 술을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친구분이 딱 하신 얘기가 딱 그러더래요. 나는 네 얘기 못 들은 거고, 너 지금 당장 짐 싸서 한국 가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잘 생각해봐라. 걔네들, 여자들 그렇게 납치해가지고 하는데 여태까지 몰래 보고 있다가 지금 네 덕분에 발견된 건데, 니를 그렇게 납치 못하겠냐고. 너 도망가야지.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고. 내가 너한테 관심 갖지 말라고 한 게 그것 때문이라고. 나라고 뭐 그거 아무 생각도 없이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한 거 같냐고. 나도 차마 얘기를 못할 정도로 위험하니까 내가 그런 건데 네가 이미 저질러놨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너 그냥 한국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분 조언 따라서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넘어오셨는데, 한국으로 넘어오시고 나서 얼마 안 될 때까지도 이제 중국 쪽에서 본인을 계속 찾는 그게 있었대요. 네. 근데 일부러 그거를 다 차단을 했대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가 그때 이후로 호기심을 많이 줄였다. 특히 저도 이제 건물 같은 데 들어가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찌됐건 일정 크기 이상 건물 네가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맞다고. 그럼 너 들어가서 이상한 거 있으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나오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냥 들어가지 말라고. 괜히 얽혀도 좋을 게 없다고. 그 얘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와, 진짜 사람이 진짜 무섭다. 패키지로 그렇게 한다는 건 진짜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네. 와. 그러니까 보통 결혼식 웨딩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람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 값을 추가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살려주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그걸 하는 거죠. 살려주세요라고 이제 말을 못하게끔 사전에 조치를 해놓는데요. 그 조치가 뭔지는 모르겠대요. 듣고 싶지 않아. 분명히 뭐 그러니까 무서운 거겠지. 몸에다가 먼지 세려놓는다는 얘기겠죠. 어머.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해놓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치. 그것까지는 실제로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렇죠. 야.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겪은 거를 그분한테 또 얘기를 해드렸죠. 반대로. 네. 제가 그 얘기를 조용히 듣고 나니까 저도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것도 조금 살벌할 수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흔히들 아시겠지만 보통 영혼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어디서 한다 생각하세요? 그냥 당집이나 아니면 굿당? 이런 데서 하지 않나요? 영혼 결혼식 하면? 아니요. 결혼식장에서 해요? 보통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절, 교회, 성당, 당집 이런 데로 생각하시나요? 네. 예상외로 영혼 결혼식을 해주는 웨딩홀이 있습니다. 오? 진짜요? 우리나라에? 있어요. 영혼 결혼식을 해주는 웨딩홀이 있어요. 흔히 막 생각하시는 게 왜 종교 쪽 관련된 시설이나 아니면 무속 쪽 관련된 이쪽
아니면 뭐 장례식장 이런 데서 해주는 거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거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영혼 결혼식을 해주는 웨딩홀이 따로 있어요. 예. 그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웨딩홀을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장사 속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주변에서 영혼 결혼식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분이 딱 생각이 드신 게 어차피 죽은 사람들 연 맺어주는 거고 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안도감을 느끼고 죽은 사람들을 뭐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주는 형태면은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모양새라도 좀 잘 나오게 하면은 이게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원래 본인이 하시던 웨딩홀 말고 별도로 영혼 결혼식을 해주는 웨딩홀을 하나 만드신 거예요. 영혼 결혼식만 전문으로요? 네. 아, 나 또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그거 하는 줄 알았네. 오. 아, 근데 처음에는 일반 웨딩홀 그 건물에 있죠. 네. 그 건물에서 영혼 결혼식도 같이 했어요. 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따로 만든 겁니다. 요번에 해드릴 얘기는 같이 할 때 벌어졌던 일들. 오. 요거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겪은 거는 영혼 결혼식만 전문으로 하는 웨딩홀을 점검하면서 겪은 거고 그것 때문에 물어봤다가 듣게 된 게 같이 할 때 일인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딱 시작을 하는데 점검을 딱 가서 거기 관계자분 그 대표님하고도 막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건물을 딱 갔는데 웨딩홀 건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갔거든요. 웨딩홀이라고 얘기를 듣고 갔는데 이게 보통 흔히 생각하는 웨딩홀이면은 와가지고 뭐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막 뭔가 좀 이게 복작복작한 느낌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웨딩홀 자체가 너무 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지? 이거 왜 이렇게 휑해? 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저는 처음에 안에 이게 분명히 운영을 하고 있는 웨딩홀인데 귀신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그냥 일반 웨딩홀에 사람 돌아다니는 거 마냥 귀신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영혼 결혼식 하는 웨딩홀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없으니까 얘네가 돌아다니나 이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웨딩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결혼식 같은 거 하잖아요. 생각보다 귀신이 많아요. 네. 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냥 막 붕 떠다니고 막 통과하고 던지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놀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인 줄 알고 뭐 이렇게 봤냐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막 지나갔거든요. 딱 가니까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에 사무실 관리하시는 분 한 분하고 이제 그 안내해 주시는 분 두 분인가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가 장사가 잘 안 되는 웨딩홀인가 했는데 전화가 막 와요. 전화가 계속 와요. 전화 받는 분들은 또 따로 있어요. 전화 막 이렇게 받으면은 예약 언제 잡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영업은 괜찮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안에 안내해 주신 분이 나오시더니 오늘 이거 확인하러 오신 거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따라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따라서 갔어요. 예. 따라서 갔는데 여타 웨딩홀하고 정말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진짜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고 막 다니는데 여기저기 안에 제가 다 살펴볼 거 아니에요. 살펴보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타 웨딩홀하고 다 똑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뭐 결혼 막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이상함을 못 느끼고 다녔는데 제가 지금 준비를 하면서 딱 느낀 게 정말 이상했던 게 뭐냐면요. 신랑 신부 대기실이 없어요. 와. 신랑 신부 대기실이 없고 피팅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개념이 아예 없어요. 대신에 관계자의 출입 금지해서 신부 측 신랑 측이라고 써 있는 방만 있어요. 예. 그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자의 출입 금지 그리고 이제 신랑 측 관계자의 출입 금지 신부 측 이것만 딱 써 있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게 신랑 신부 대기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방이 뭐냐면은 영정사진 혹은 실제 관을 두는 곳이래요. 그쪽이 네. 그냥 그게 대기실인 거예요. 일반적인 대기실이 아니고 그게 대기실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거기서 하시는 얘기가 저희가 당장 내일 오전에 진행이 되는 시기 있기 때문에 여긴 지금 대기 중이신 분들이 계셔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대기 중이신 분들이 계셔서 내일 오전에 식을 합니다. 대기 중인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진행이 불가합니다. 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 영정사진이 됐건 관이 됐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방에서 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귀신이. 저는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많냐만 생각을 했는데 들락날락 하던 그 귀신이 신부나 신랑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예. 예. 그러고 나서 막 돌아다니는 찰나에 이제 막 그날의 점검을 다 끝냈어요. 그날의 점검을 쫙 다 끝내고 나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왔는데 여기가 지하 공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하를 딱 하려는데 갑자기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이 혹시 지금 지하 쪽도 보셔야 되느냐. 그래서 예, 지하 다 봐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저희가 지하가 조금 보시기 좀 그러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상한 게 뭐가 있길래 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일단 가겠다.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소름 돋는 게 지하가 안치실이에요. 시신 안치실? 네. 와. 지하가 안치실이에요. 웨딩홀 지하에 안치실인 게 이상하잖아요. 장례식장도 아니고, 예. 근데 문제는 그 안치실을 제가 다 들어가야 돼요. 예. 다 들어가서 하는데 이제 그분이 딱 하신 얘기가 자기도 여기는 안 와봤대요. 자기도 여기는 안 와봤고 그래서 안에 다 들어가 보셔야 되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가지고 다 들어가 봐야 됩니다 했더니 그러면은 저 잠깐만 위에 올라가서 여기 아는 분 좀 모시고 올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일단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살벌한 게 뭐냐면은 그 안치실에서 보통은 병원 쪽이나 뭐 장례식장에 있는데 안치실 제가 다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보다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다니는 귀신들이 이게 뭔가 좀 차려입고 다녀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요? 뭔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상태는 안 좋거든요? 예. 상태는 안 좋은데 옷은 차려입고 있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눈 안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고 하는데 그때 일이 하나 생긴 거죠. 맨 마지막에 제일 안쪽 깊숙이 있는 그 방을 딱 갔거든요. 가서 쭉 확인을 하고 있는데 뭐가 톡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오, 예. 보니까 제가 봐야 되는 장비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천장이 감지기라고 하죠? 이게 정상적으로 딱 꽂혀 있으면 되는데 이게 덜 꽂혀 있던 거죠. 감지한 데가 톡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다시 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어두컴컴한데 올라가서 껴야 되니까 핸드폰 플래시 불빛에 의지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바닥에 판이 있길래 밟고 올라가서 거기 위에 그 철 테이블 같은 거 있죠, 올려놓는 거. 네. 그거를 또 다시 밟고 올라가서 그거를 꼈어요. 끼고 딱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쾅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그 쾅쾅쾅 소리가 그 나무 문짝 두드리는 소리 있죠. 나무 문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밟고 올라갔던 게 제가 그 철 테이블 밟기 전에 뭐 하나 밟고 철 테이블에 올라간 거잖아요. 밟은 게 관이에요. 안 보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관 밟고 올라간 거예요. 저야 모르고 올라간 거긴 한데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계속 외쳤어요. 예. 거기서 막 신경질적으로 문 막 두드리듯이 관을 막 두들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저도 막 이게 어찌됐건 제가 잘못을 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되게 빠르게 막 인사하면서 막 나왔어요. 나오기 직전까지 쾅쾅쾅 하다가 제가 딱 문 앞에 나오고 나서 진짜 90도로 빡 숙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딱 나왔더니 그때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도 위에 있던
그 안내해 주신다는 분 딱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처음에 저랑 같이 내렸다 올라가신 분은 아니 누구 사람 만나셨어요? 어느 분한테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딱 그랬거든요. 그분은. 네. 근데 같이 내려오신 분은 좀 인상이 날카로우신 나이 드신 남자분이었는데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올라가요 이러더니 저한테만 따라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일단 안에 보긴 다 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신 얘기가 아니 그거 말고 딴 거 해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하더니 제가 나왔던 그 방으로 가는 거예요. 가더니 불을 딱 켜요. 불을 딱 켜더니 제가 밟았던 그 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조심스럽게 싹 닦는 거예요. 싹 닦더니 저한테 딱 얘기를 한 게 같이 듭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에? 제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신 얘기가 올려드려야지 탈 안 생겨요. 빨리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하고 저도 모르게 얼떨결에 들고 올렸어요. 들고 테이블에 올리고 그분이 올리면서 하신 얘기가 투투 하시면서 아니 이것들은 왔으면 잘 좀 해놓고 하지 그냥 떡하니 던져놓고 가면 나가는 거 되게 투투투투라는 거예요. 예. 저도 그거를 거의 처음 들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무겁더라고요. 막 으악 하면서 막 들어가지고 딱 올려놓고 올릴 때가 이게 무거우니까 저도 모르게 딱 놓칠 뻔했는데 살살 나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들고 있는 것도 무섭지만 앞에 있는 분이 더 무서우니까 그렇지. 예. 살짝 내려놨어요. 살짝 내려놓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된 거냐고 그랬더니 다시 아까처럼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얘기하고 나서 불 끄고 딱 나왔어요. 딱 나오더니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보시는 분 같은데 더 조심하셔야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본다는 걸? 그래가지고 예? 뭐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말하시기 싫으시면 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리고 든 생각이 이분 사람 맞나? 아닌데 같이 들었는데? 같이 든 거 보면 분명히 사람 맞는데? 아닌가? 이분 사람 아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가가지고 쓱 다시 봤어요. 안에. 만약에 홀린 거면은 저 혼자 관을 들 수가 없으니까 안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맞구나. 사람 맞구나. 이러고 안 돌아가면서 딱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쓱 밖으로 나오시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담배 하나 피자고. 담배를 하나 딱 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여기 뭘로 알고 오셨냐고. 예. 그래가지고 웨딩홀이요. 그랬더니 웨딩홀은 맞죠? 웨딩홀이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 얘기해 주신 게 여기 산 사람들 결혼하는 데 아니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신 얘기가 여기는 산 사람들 결혼하시는 데가 아니고 죽은 사람들 결혼하는 데라고. 죽은 사람들 결혼하는 데라서 밑에 저거 그래서 안치실이 있는 거라고.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여기 뭐 소속된 뭐 직원분이나 그런 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 웨딩홀에 종교별로 전속으로 따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대요. 오.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무당분이신 거고 그리고 목사님이랑 신부님이랑 스님이 다 있대요. 그치. 종교가 다르니까. 네, 종교별로 맞춰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들었던 내일 오전에 한다는 게 이 무속인 분이 이분이 오셔가지고 직전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 여기도 건물이랍시고 점검을 하긴 하는데 이거 괜찮으시냐고 저한테 그러면서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보는 분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그거 왜 확인도 안 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뭐 한둘이 보여야지 제가 뭐가 뭔지 알죠.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겠네. 구분이 안 되시겠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더니 딱 하시는 얘기가 쓱 쳐다보시더니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은 많으시네. 딱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또 그러고 쓱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좀 말을 더 하기 좀 그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나오고 나서 그 웨딩홀 대표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딱 한 게 제가 그러면서 약간 농담으로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그거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 무서워서 혼났어요. 그랬더니 뭐가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 하시는 데라면서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농담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웨딩홀은 웨딩홀이잖아.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농담으로 맞긴 맞는데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아니 그런 거 한데라고 하면은 사람들 선입견 가지고 못한다고 그럴까 봐 내가 그랬지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근데 따로 빼가지고 운영하시면 돈 만만치 않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안 그래도 원래는 같이 했었다고. 예. 같이 했는데 사고가 한 번 있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신 게 원래 일반 웨딩홀을 운영하셨는데 그 아이디어 생각하시고 나서 처음에는 그 홀 하나 있잖아요. 네. 홀 하나만 전문적으로 썼대요. 홀 하나만 전문적으로 썼었는데 사고가 생긴 게 뭐였냐면은 웨딩홀 측에서 웨딩 드레스를 대여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돌아가신 분들이 입은 종류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입은 종류는 두 가지로 간대요. 대여 혹은 같이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 드레스를. 근데 대여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반 예식하시는 손님이 왔다가 네. 분류를 좀 잘못해놨겠죠. 돌아가신 분들 대여용 드레스를 보고 나 저거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분한테 간 거예요. 예. 그분한테 갔는데 이제 그분이 그거 딱 찜해놓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있다 와가지고 웨딩홀 예약 자체를 아예 다 취소해버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위약금 나오시나 아예 상관없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드레스 픽하고 나서 밤마다 악몽을 꾸셨대요.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가져왔다. 내가 먼저 예약한 거라고. 오, 예. 내가 먼저 예약했는데 왜 네가 중간에 채가냐. 그러고 계속 시달려가지고 웨딩홀 자체 아예 다 취소를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이 돌아가신 분이 드레스를 예약하신 거는 그 식하기 2달 전에 예약을 하신 거고 네. 이분은 식하기 한 달 전에 하신 건데 두 분 예식하는 날짜가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났대요. 그러니까 먼저 예약 잡아놨는데 중간에 체간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네. 아,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식의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났었고 제일 큰 건 뭐였냐면은 이거는 남자분 쪽인데 남자분들이 턱시도를 대여를 하잖아요. 턱시도 대여를 하는데 이 턱시도 뭐 비슷한 케이스예요. 원래 돌아가신 분으로 예약이 되어 있던 거고 심지어 이건 이쪽에서 아예 매매로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대여를 해서 이거는 웨딩홀 직원분이 좀 잘못하신 거죠. 기간은 한참 남아 있었고 어차피 이쪽으로 판매되고 나면 태워서 없어질 건데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입혀서 팔아먹자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여를 하고 결혼식이 딱 끝냈어요. 입고 결혼식을 끝냈는데 대여를 했던 그 신랑분이 악몽에 시달리시다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셨어요. 어이구야. 근데 처음에는 그분도 여타 종교 쪽으로 해가지고 무속주의나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계속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그래도 안 돼가지고 갔는데 그때 안 거죠. 남의 옷을 그러고 빌려서 입었으면은 빌린 값을 주든가 아니면 잘 입었다고 인사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남의 옷을 입어놓고 게다가 산 놈 거 입은 것도 아니고 죽은 놈 걸 입었는데 그게 멀쩡할 거라 생각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 웨딩홀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대요. 예. 그러고 나서 소문 퍼져가지고 손님이 급감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건수 터진 이후로 이거를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웨딩홀을.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그 영혼 결혼식 웨딩홀이 돈이 더 잘 된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아니, 잠깐만. 그렇게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 이게 부르는 게 값이다 보니까 아. 일반 웨딩홀 하는 비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2,000, 3,000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왜냐면은 한 번 쓴 거를 애지간하면은 다시 못 쓴다고 생각을 한대요. 보통. 네네. 그리고 대여냐 매매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속인분이 가가지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난 이거 갖고 가고 싶어. 태우는 거예요. 난 그냥 한 번 입고 말래.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 사는 거랑 똑같죠. 근데 보통은 가지고 가고 싶어 한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비싼 거예요. 상상도 못했다, 지금. 그쪽으로 그렇게 가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사장님이.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거기 웨딩홀 안에 내부 해놓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갖다 놓거나 이런 거를 다 진짜 세세하게 진짜 좋은 것만 갖다 놓으세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산 사람 쪽에서 겹쳤을 때 탐낸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거니까. 뭐, 일반 결혼식장보다도 더 퀄리티가 좋게.
예, 그러니까 그거를 탐내가지고 예약 빼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야, 근데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긴 하지만 결혼식장을 뭐 하는 거는 법적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합법적으로? 근데 이거는 불법은 아닌 거죠? 이게 하려면은 건축물 대장 같은 거 떼고 저희도 서류 같은 거 작성을 할 때 건물의 용도나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문화예술 집회 시설로 되어 있어요. 예식장. 별 그런 거 없구나. 뭔가. 네, 그냥 문화예술 집회 시설 예식장 해가지고 건축물장 딱 나와요. 그러고. 그러니까 일반 예식장하고 떼면 똑같이 나와요. 다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 대상이 사람이 아닐 뿐이에요. 오. 그치. 근데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서도 여론 결혼식을 좀 시키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심지어 결혼식 딱 하는 날 되잖아요. 제가 심지어 실제 결혼식 하는 날도 점검을 한번 가봤거든요. 네.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 오. 귀신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 사람들이 다 유족들이에요. 식당도 운영하고 사진도 찍고 다 해요. 진짜 일반 결혼식처럼 똑같이 다 해요. 이야. 그럼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진짜 하나의 식을 제대로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하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은 주례사는 그 해당되는 그 집전하는 분 있죠. 네. 흔히 말해서 주례사 같은 거. 그러니까 무속계열이면은 그 무당분, 그리고 기독교계열이면은 목사님, 아니면 뭐 신부님, 스님. 그러니까 주례는 다 그런 분들이 맡아가지고 집전을 해요. 희한한 게. 주례는 그렇게 집전을 하고 뭐 이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제일 조금 기괴하면서도 좀 소름 돋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게 신랑 신부 입장을 하잖아요. 네. 신랑 신부 입장을 하는데 그냥 슬쩍 본 거는 저는 영정사진으로 입장하는 걸 봤거든요. 아. 각 부모님들이 입장하는 타임에 맞춰서 영정사진 들고 입장을 하세요. 완전 그냥 그런 좀 기묘한 요소들을 제외하면은 네네. 다 그냥 일반적인 결혼식하고 동일한 거예요. 야, 처음 들었어요. 오늘 진짜. 영혼 결혼식은 알고 있었지만 영혼 결혼식을 하는 웨딩홀이 따로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고. 일부러 야. 홍보는 안 하신대요. 근데 충분히 뭐 홍보해봤자 홍보보다는 그냥 입소문으로 거기 영혼 결혼식 잘하더라. 뭐 되게 잘 되어 있더라. 이렇게 소개 할 테니까. 그렇죠. 야,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결혼 전에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네요. 아니 뭐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식장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죠. 나는 이런 결혼식장일 줄은 몰랐어요. 네, 근데 또 이런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4월달에 결혼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축하드리지만 하지만 저는 또 직접 찾아뵙고 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결혼식장의 현실 공포였고 두 번째는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는 웨딩몰이 있다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던 사실인데 정말 참 별의별 게 많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생각을 아무도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뭔가 특이하면서 그런 게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